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아들 하나씩을 기르고 있고 결혼한 지는 올해로 7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때로 다투고 화해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잘 대해주고 계시지만 손 아래 동서와의 관계는 늘 최악이었는데요. 누구나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명문대를 나왔다며 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점점 제게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더니 제 아이까지 해코지 하려 한 사람이 손 아래 동서였죠. 이제는 남이 된 그 손 아래 동서, 그 흉악했던 여자가 문득 떠올라 통쾌하게 복수해준 사연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형님, 제가 분명히 고기는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상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그러세요? 동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상차림 해온 지만 몇 년인지 알잖아. 결혼할 때부터 동서가 채식주의 한다고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양보해줬던 거 잘 알잖아. 의사도 건강 생각해서 고기는 적당량 드시라고 말했다는데 왜 자꾸 동서 멋대로 고집을 부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건강 날마다 잃어가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구 환경은 걱정 안 하세요? 이러다가 환경 파괴돼서 후손들이 다 죽게 될 때 그때도 고기 타령이나 하실 건가요? 동서가 많이 배우고 신념 가진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어. 그런데 적당히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이 고집을 부려? 가족들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기름 뒤집어 쓰고 불구덩이로 걸어간다는 걸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 거 보고 배우면 나중에 다 몸에 암세포가 되는 거고 해로워질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채식주의하는 까닭에 더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 동서야 채식주의 시작하고서부터 건강 회복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잖아. 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게 하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드는지도 이해가 안 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왜 애들 병원에 가서 약은 맞추고 그러세요? 항생제 같은 것도 다 인위적이고 집 짓는 것도 인위적인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은 다 선택적으로 누리시냐고요. 동서야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도 옳고 그른 것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사람이야. 사람이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뭐든 괜찮다는 뜻이야. 동서가 채식주의 하는 거 나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며 가족들 모두한테 강요하니까 힘들다는 거지. 영양 보충제 먹어가면서 채식주의를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도 고기 만들어댄다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북극곰은 살터전도 잃고 있어요. 솔직히 형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시죠? 제가 매달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모자라 형님도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알지. 동서랑 서방님이 우리 가족 기둥이나 다름없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다들 동서 채식주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동서도 신념을 조금 꺾어주는 게 어떨까?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 거 모르세요? 뭔가를 하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무작정 누리는 건 없어요. 그럼 동서가 지원해준 돈 앞으로는 안 받도록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치킨 가게 닫고 망해가고 있어서 도움 필요하다면서요. 가게 아예 접고 그냥 직장 알아보신대요? 동서는 내가 하는 말 되게 건성으로 듣는구나. 남편 치킨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친구 보증 섰다가 위기를 맞았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친구분이 돈 문제 다 해결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원래 아인슈타인도 일상에서 있는 사소한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살아서 바보 취급받기도 했다잖아요.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하찮은 일을 머리에 넣어두겠어요? 하찮은 일이라니.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일인데 가족 건강은 채식주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막상 이런 문제는 소홀하더라. 당장 어머님 생신 때도 까먹고 있다가 돈으로만 보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노력인 건 모르셨어요?
백날 선물 직접 산 다음에 포장하고 편지까지 넣어봤자 돈 봉투 두둑한 것만 못한 정성인 거 모르셨냐고요. 혹시 어머님이 내 선물이 감동이라고 하신 거 트집 잡는 거야?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요. 하여튼 돈 지원 안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게요. 그리고 형님 육식을 계속 즐기시니까 얼굴에 개기름 끼고 좁쌀 여드름도 보이는 거 아시죠? 미리부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폭삭 늙으실 텐데 신경 쓰시는 게 좋을걸요? 내 외모 지적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시작이야, 동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렇게 불호령을 내렸는데 왜 정신을 못 차려? 아니요. 지적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주름 자글자글한 것 때문에 늙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개기름 끼니까 사람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욕을 하길 했어요? 동서랑은 그냥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넘어가는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아주 감사합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선 바람에 조금 휘청거렸을 때 서방님과 동서에게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동서는 자신이 돈으로 도움을 주니까 제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먹는 것이며 생활이며 이것저것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는 막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보, 동서가 다음에 나한테 또 버릇없이 굴면 그때는 절대 말리지 마. 시부모님 앞에서 어디까지 나 무시하고 막말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머리채를 확 쥐어 뜯어버리게. 이제 우리 가게도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 당신도 빚진 거 없는데 잔소리 들을 일도 없지 않을까? 아니, 지가 이제까지 해준 거 다 갚아도 잔소리할 기세던데? 나물이며 풀떼기는 자기 혼자 처먹으면 될 일이지 그걸 왜 강요하고 앉았어? 정신 나간 년이? 당신 많이 흥분한 것 같다. 릴렉스. 솔직히 말해서 지는 명문대 나와놓고 카페 간다, 수영장 간다, 필라테스 배운다 하면서 놀고 먹기만 하고 있잖아. 서방님이 의료기기 사업으로 혼자 돈 다 벌고 있는데 왜 지가 난리냐고. 어쩌면 영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괜히 당신한테 스트레스 푸는 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 사업은 늘 순항 중인 거 아니었어? 아니, 대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그쪽도 은근 레드오션이더라고. 나야 잘 모르지만 다른 사업에도 새로 확장 겸 손대봤다가 정말 말아먹은 것 같고, 영수 군대 갔다 오고부터 쭉 끊었던 담배도 요즘 다시 피우더라. 아니, 서방님 사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히스테릭하게 풀고 그런데? 명분대 나왔으면 사람 괄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대체 인성이 왜 그따위냐고. 당신도 이유 뻔히 짐작하면서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유를 짐작한다니?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한 분들이기는 해도 또 옛날 사람이기도 하잖아. 지우 볼 때마다 우리 손주, 귀한 우리 손주 하면서 싸고 도는 게 영 마음에 불편했나 봐. 왜, 당신도 알잖아. 영수도 그렇고 재수씨도 그렇고 임신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인 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하다. 왜 아버님이 나중에 지우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 5살짜리 애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말하면서 동서 표정 웃고는 있는데 뭔가 눈빛이 싸하더라고. 당신이 말한 거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가네. 난임 클리닉 받은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나 봐. 채식주의에 더 집착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래, 솔직히 본인도 고기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끊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하여튼 이상한 고집은 오만상 부려. 요리도 잘할 줄 모르면서. 어쨌거나 우리보다 잘 살기는 해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당신도 이해하라고. 아니,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불쌍하게라도 생각해 봐봐. 그러면 당신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겠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동서 대할 때마다 내가 히잡이라도 써야 하나 싶은 심정이니까 그래.
내가 납득할 만한 걸로 말하고 그걸 좀 좋게 애둘러서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육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따위니 뭐니 사람 피를 말리게 한다니까? 진짜 날 잡아서 한번 메타작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 그럼 다음에 또 가족들끼리 이런 일이 있을 때 말리지 말까? 솔직히 나도 당신이 당하는 거 보면 정말 열받거든. 그런데 왜 맨날 당신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 나나 엄마 아빠한테는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 왜겠어.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까칠한 인간이구나, 건드려봤자 나만 괴롭겠구나 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 근데 나는 지 말에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게 아니 꼬운가 보지.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하네. 하여튼 나는 늘 당신 편인 거 알지? 가끔 가게일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지우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도 고마워. 갑자기 사람 낯간지럽게 안 하던 칭찬을 하고 그래? 둘째 가지고 싶어서 그래? 친구가 복분자 준 거 아직 남아있지? 가게 일찍 닫고 집에 갈 테니까 씻고 있어. 손 아랫동서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짜증이 날 일이 많기는 했지만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저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덕분에 견딜만은 했는데요. 손 아랫동서의 폐악질과 고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가족끼리 모여서 다과를 즐기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제가 지우와 함께 마트에 가는 걸 기어코 따라오더니 애를 포경수술 시켜야 한다며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 한 적도 있었죠. 동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애가 겁먹게 멋대로 끌고 병원에 끌고 가려고 그래? 어차피 포경수술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 모르셨어요? 지우 포경수술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 제가 답답해서 그냥 끌고 가는 척만 한 거예요. 아니, 동서가 우리 지우 엄마도 아닌데 왜 멋대로 애를 끌고 가는 거냐고 물었어. 그걸 왜 답답하게 여기고 앉았냐고. 저는요, 사람들이 무식하게 사는 거 보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거든요. 형님이 그동안 제가 준 돈 받으면서 지내놓고 이제 와서 형편 괜찮아졌다고 뻔뻔하게 구는 것도 열받고요. 그래, 내가 동서랑 서방님한테 받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야?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데? 다 돌려줄게. 아니요, 그딴 돈 필요 없고요. 그냥 제 눈앞에서 스트레스 주는 행위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형님이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미치겠다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봐. 드러나 보자. 나도 동서랑 화해하고 그냥 가족들 보기에도 적당히는 친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래. 대체 나의 어떤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형님은 말이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 지금처럼 가짱게 또 남의 말 경청하는 척하는 것도 열받고요. 동서, 내가 지금 진지하게 들어보겠다고 하고 참아주고 있잖아. 비꼬아대지 말고 뭐가 서운한 건지 솔직하게 좀 말을 해봐. 듣고 납득 가능한 거면 나도 고쳐볼게. 그럼 동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좋은 일이잖아, 응? 지금처럼 우리끼리 밖에 나와 있을 때 터놓고 말해봐. 아까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제가 샐러드 시켜 먹자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맛있는 부대찌개 해드릴까 여쭤봤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특히 그거 좋아하시잖아. 어릴 적 먹던 추억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한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다음에는 동서가 말한 대로 야채 샐러드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 제가 채식 식단 주장하는 거 알고 일부러 부대찌개 얘기하신 거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제 심기 불편하게 만들려고. 제 말 틀려요? 그건 동서가 좀 지나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그럼 고기 안 들어간 거 있기나 해? 심지어 김치도 젓갈이 고기나 다름없다면서 못 먹게 하는 동서잖아. 어머님 아버님 생각도 좀 해드리자. 솔직히 나이도 두 분 다 많으신데 살 날 얼마 남으셨다고. 아,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죽는 날짜만 계산하면서 손꼽아 기다리시고 있나 보네요. 그래야 지우가 재산 다 물려받고 이득 볼 수 있으니까.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시네.
비꼬는 거야?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던데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그런 발상이 가능한 동서 아닐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고졸인 주제에 문자를 쓰시면 똑똑해 보일 줄 아시나 봐. 사람이 좋게 말하고 잘해줄 때 적당히 나대 동서. 솔직히 내가 맘만 먹으면 잘나신 명문대 나온 동서 뺨 후려 갈기고 머리칼 다 쥐어뜯는 건 일도 아니야. 고기도 안 먹어서 비리비리한 게 어디서 까불어? 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화났는데 당장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해드릴 테니까. 동서 같은 사람이 위협한다고 해도 무서울 거 하나 없는데? 수영에 필라테스 같은 운동 좀 한다고 비리비리한 동서가 날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무식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 기대나 하고 계세요. 만약에 바람 피우고 계시면 얼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들키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 서방님도 알고 계실까? 서방님같이 착한 사람이 동서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지? 남편은 저 없으면 죽는 사람인데요 뭐. 남의 가정사 신경 쓰지 말고 형님이나 잘하시면 좋겠네요. 선을 넘는 동서의 발언 때문에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서방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제가 품고 있는 것 이상의 고민을 가지고 계셨죠. 형수, 집사람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제 고민부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를 속이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학 다녀올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라면서 종종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남자도 많이 끼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신 거라든가 들은 거라도. 요즘 따라 핸드폰을 쓸 때 은근히 제 시선을 의식하지 않나 집에서 저랑 같이 누워있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새삼 알고 있으면서도 제 혈액형 확인하듯이 되묻기도 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서방님께서 직접 알아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형이 묻어난 척해도 이런 문제로 상담하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잖아요. 빚보증 문제 이제야 해결돼서 치킨 가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 주기 싫었어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집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고 소문도 날 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수님밖에 없네요. 제가 뭔가 발견하게 되면 서방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다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생각할 것 있습니까? 그냥 이혼하든지 해야죠. 사실 집사람이 저랑 결혼 생활하고부터 우울증 핑계로 일을 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사회생활 한 번 없이 저랑 결혼한 여자라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요. 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자기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헛소리하는 거 더 참기도 힘드네요. 서방님한테도 그렇게 막말하는 줄은 몰랐네요. 말도 마세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옆에서 피자 먹을 때 샐러드 먹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 드러내더니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태클 걸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호랍이 돼서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해질 지경이에요. 그래도 결혼해서 그간 살아온 의리가 있으니까 참아주고 있었는데 바람 피운 게 확실하다면 제가 집사람을 참아줄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서방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고 그날로부터 동서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동서가 참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명문 대학을 나와놓고도 일 한 번 하지 않고 서방님이 버는 돈을 편하게 쓰고만 있었을 뿐 주부로서 일을 한다거나 성실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이었다면 조금 얄미운 정도로 끝났을 텐데 놀랍게도 동서는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자마자 웬 남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사진을 찍는다거나 증거를 확보할 새도 없어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서방님의 체형이며 얼굴과 닮은 사람들로만요. 서방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서방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동서 바람 피우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게 정말 이상해서요. 동서가 남자를 이렇게까지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2, 3일 단위로 남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짐작하고 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혹시 그 남자들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가까이서도 보셨나요? 아니면 찍은 사진이 있으시다던가.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하마터면 서방님이랑 착각할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서방님을 닮은 사람이 취향인 걸까요? 아니요. 저한테 남성미 없다고 제 얼굴 취향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당초 제 돈 보고 결혼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최근에 서방님의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람 피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방님을 닮았네요. 설마 집사람이 남의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아무래도 억측이겠죠? 어차피 유전자 검사만 해도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는 세상인데. 아니요, 형수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친자 검사 하자고 하면 자기를 못 믿냐고 바락바락 우겨대면서 악쓸 여자거든요. 만약에 겉모습까지 저랑 닮은 사람들의 자식이라면 더더욱 우기기가 좋겠네요. 애당초 제가 의심을 하지 않았고 형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제가 종종 안에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정말 가기는 간 건가,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기는 있는 건가, 거짓말 해놓고 딴 놈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오면 또 도착해서 잠깐 자리 비웠다든가 다른 일이 생겨서 요가며 수영장이며 못 가게 돼서 딴 데 간다고 선수 치듯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같은 거라도 되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 그럼 당장이라도 핸드폰 교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안에 불륜 증거도 있고 확실해진 상황이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기나 하려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움츠러들면 재미있는 구경 놓치잖아요. 서방님도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도와주신 덕분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네요. 전부 형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안 그래도 서방님이 많이 힘드실까봐 걱정이었는데. 그럼 가족한테는 언제쯤 얘기할 생각이세요? 얘기는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만약 형수님께서 집사람 꼴 보기 싫을 때 터뜨리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형수한테 고맙기도 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집사람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 이상으로 형수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까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으니까 가족들한테 언제 어떻게 전할지는 같이 고민해봐요. 사실 당장이라도 가족들에게 동서의 불륜 사실을 전하고 집에서 내쫓는 것이 맞았지만 덤덤한 척 혼란을 감추고 있는 서방님이 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제게 까불어댈 때 이 일을 폭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계산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모임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동서의 표정이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저를 슬쩍 불러서 선물을 하나 건네더군요. 형님, 임신 축하드려요. 이제 지우도 동생이 생기겠네요. 그동안 제가 살갑지 대해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까칠했었죠? 여기 이거 임신 축하 선물이에요. 동서, 임산부는 율무랑 팥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명문대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기본 상식도 없어? 아, 형님도 알고 계셨구나. 아, 아깝네요. 형님 유선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너 미쳤니? 대체 뭘 믿고 가족들 모임에서 이런 쓰레기 짓을 태연하게 하니? 어머머,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형님이 고졸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기본 상식이 있으시려나 테스트해본 것뿐이에요. 괜히 남이 주는 율무며 파지며 먹었다가 소중한 둘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앞으로 또 이런 테스트 자주 해드릴 테니 긴장하고 있기? 너 이거 후회하게 해줄게. 아무래도 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뭐 어쩌실 건데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팩이라도 하시게? 그러게, 채식을 진작 했으면 내가 걱정도 안 됐을 거고 테스트도 안 했을 거 아냐.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깐족거리기만 하는 태도였으니 더 참을 수 없었죠.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임산부인 제게 율무며 팥따위를 선물한 동서의 행동을 까발렸습니다. 동서는 경악하는 가족들을 향해 뻔뻔하게 테스트였다더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꺼낸 핸드폰의 사진을 보자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더군요. 가족들에게 동서의 불륜 행각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날마다 남자가 바뀌고 있었으며 서방님의 아이인 척 속이려고 닮은 남자를 선별했다는 것부터 죄다 까발렸습니다. 꽁꽁 감추어왔다고 생각한 사실이 발각난 동서는 이제까지처럼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죠. 동서는 손을 싹싹 비비며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나신 건지 동서의 머리를 잡고 뒤흔들고 뺨을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는데 대학의 간판만 그럴듯할 뿐 쌓은 경력도 뭣도 없어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중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명문대를 나왔다며 저를 무시하고 가족들에게 폭군처럼 굴던 동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 뒤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함께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이혼한 서방님은 현재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많이 힘들고 겁이 난다고 하네요. 서방님이 하루바삐 상처에서 회복하여 좋은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른 답장해. 무시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아? 전화 받으라고. 형님, 답장 늦어서 죄송해요. 빨리도 답장한다. 아, 죄송해요. 빨래 걷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와, 뻔뻔스럽기는. 죄송해요.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너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바람이요? 제가 아주버님이랑요? 그래, 네 입으로 설명해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아주버님이랑 그런 짓을 왜 해요? 애초에 남편을 배신하는 짓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그럼 남편 형님의 아내를 배신하는 건 상관없다는 소리네? 얘기가 왜 그렇게 돼요? 아주버님이랑 아무 일도 없으니까 형님 배신할 일도 없어요. 어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혼자서 단정 짓고 밀어붙이시면 정말 곤란해요. 우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하! 말은 잘하네. 오늘 역 앞에서 우리 남편이랑 만났잖아. 오늘 역 앞에서요? 회사원이면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회사 빠지고 백주대낮에 불륜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설마 오늘 점심때 말씀이세요? 지금 인정한 거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바람난 건 줄 알았다고.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회사를 쉰 건 맞는데 역 근처 병원에 가려고 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거래처에 다녀오셨던 아주버님이랑 우연히 만났거든요. 인사하고 잡담만 잠깐 나눈 것 뿐이에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아주버님께도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물어봤자 사실대로 불겠어? 자기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하겠냐고. 바람이나 피우는 놈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저는 그런 짓 한 적은 없어요. 얌전한 척하면서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이 불려 같은 것? 아니, 아주버님이랑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위자료 톡톡히 청구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진짜로 그런 적 없어요, 형님. 여보, 출장 중에 미안해. 잠깐 시간 괜찮아? 메시지 정도는 괜찮아. 그게 있잖아. 좀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인데? 형님이 내가 아주버님이랑 바람 피운다고 오해하셔. 뭐? 난 진짜 결백해. 그런 적 없어. 괜찮아, 채연아. 그거야 나도 알지. 근데 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지?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에 아주버님이랑 역에서 마주쳤거든. 아, 맞아. 점심 때 그랬댔지. 안 그래도 형이 메시지 보냈더라. 그때 둘이 잠깐 얘기하는 걸 형님이 보셨나 봐. 그걸 오해했는지 둘이 바람 피웠냐고 난리도 아니었어. 위자료 청구한다고도 그랬고.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묻고 싶다.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괜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잠깐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알았어. 부모님께 연락해볼게. 가능하면 누구한테 마중 나와달라고 해. 형수님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랬거든. 일단 혼자 있지 말고. 알았지? 나도 오늘 집에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그리고 형수님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는 스크린샷 찍어둬. 아, 그래야겠다. 알았어. 바쁠 텐데 미안해.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형한테도 내가 연락해 둘게. 고마워, 여보. 아니, 동서. 지금 어디야? 혹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당연하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으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에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제가 한동안은 집에 없을 예정이거든요. 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제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뭐하러 다른 남자를 만들겠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그딴 식으로 눈속임 하는 거야?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오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뭐? 이번 일은 남편이랑도 상의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내 외도를 돕는다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연락 그만할게요. 저는 바람 피운 적 없거든요. 동서, 오랜만이야.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아기 태어났다며?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너 설마 내가 진짜로 축하해줄 줄 알았어? 형님 혹시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출산하기만을 기다렸거든. 기회요? 그야 도련님은 불임이잖아. 그니까 네가 낳은 애는 내 남편 애라는 소리지. 당장 친자 확인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형수님, 접니다. 오랜만이네요. 뭐야? 지금 채연이랑 같이 있어서 메시지 하는 걸 봤어요. 잠깐 채연이 핸드폰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든가요. 도련님도 진짜 사람 좋네요. 자기 형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은 아내를 감싸다니 마음이 태평양이세요? 아무리 불임이라도 그렇지 애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를요? 불임은 제가 아니라 채연이에요. 뭐요? 그리고 채연이가 낳은 애는 제 애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저희 계속 불임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불임 치료요? 그럼 지금 낳은 애는? 맞아요. 인공수정했거든요. 제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겠어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동서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게 아니란 증거는 못 돼요. 좀 궁금했거든요. 형수님이 왜 자꾸 형이랑 채연이를 바람으로 몰고 가는 건가 하고. 백주대 낮에 둘이서 만났다니까요. 사진도 찍었어요. 확실히 바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인가요? 둘이 같이 찍혔어요. 형수님, 채연이는 그날 오전에 산부인과 통원 기록도 남아있고요. 형도 회사 출입 시간이 기록돼 있거든요. 채연이랑 얘기를 마치고 10분 뒤에 회사에 돌아왔더라고요. 아직도 둘이 바람 피운 것 같으세요? 사진이 있다니까 그러네. 형한테 그 사진이 뭔가 물어봤는데
대낮에 사람들 많은 역 앞에서 얘기 나누는 사진이던데요. 바람 증거가 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이 일로 형도 들들 볶으셨나 본데 애초에 바람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을 몰아세워서 다툼 끝에 지금은 서로 별거하고 있다면서요? 바람 피웠는데 당연하죠. 정말 고집이 세시군요. 저희는 형수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뭐? 고소요? 도련님! 그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형수님이 쓸데없이 몇 달이나 난동을 피웠는데 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쓸데없는 난동? 형이 집을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집에서 나왔다니 무슨 말이에요? 짐은 시간 날 때 간간히 뺀 모양이에요. 그 집 계약도 다음 달이면 끝날 거고요.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면 형 방을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뭐야? 남편 방이 텅텅 비었잖아. 확인 다 하셨으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람 피운 건 형이 아니라 형수님이시죠. 뭐? 뭐라고요? 진짜 뚫린 입이라고. 이제 와서 얼버무려도 소용없어요. 형수님이 형의 외도를 의심했을 때 형 나름대로 짚히는 게 있었는지 흥신소에 의뢰해서 이미 형수님 불륜 상대 신분을 알아냈어요. 흥신소라고? 명백하게 외도를 증명할 사진과 녹음 파일, 영상, 증거를 빠짐없이 모았다는데요? 잠깐만! 두 사람의 외도를 거짓 주장한 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혼 얘기를 진행시켜서 형과 채연이한테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한 거였죠? 그딴 생각 안 했거든요? 증거가 있거든요. 뭐요? 형수님이 형 차를 멋대로 썼을 때 블랙박스에 불륜 상대랑 나눈 대화가 다 녹음돼 있어요. 뭐? 블랙박스라니? 마침 좋은 사진을 찍었다. 이걸 증거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위자료 잔뜩 받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죠? 그건... 요즘은 기술이 참 좋다니까요. 블랙박스로 사고뿐만 아니라 불륜까지 잡아내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 이혼은 이미 성립됐어요. 뭐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형수님이 내민 이혼 신고서에다가 형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했더라고요. 도련님, 잠깐만요. 잠깐이고 뭐고, 이제 슬슬 그쪽에 형이 선임한 변호사가 찾아갈 겁니다. 형수님 부모님께서도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동석하신다고 합니다. 방금 뭐야? 누가 초인종을 울렸는데? 마침 타이밍이 좋았군요. 도망치지 말고 잘 상의해 보시죠. 형은 이미 이사와 이직 준비를 마쳤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형수님은 무슨 수를 써도 형에게 연락할 수 없었죠. 형의 변호사가 위자료에 관한 얘기를 전달했지만 위자료는 못 낸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난동을 피우는 형수님은 아버지께 호되게 혼났다고 해요. 겨우 위자료 지급에 동의했다네요. 그리고 불륜 상대도 유부남이었는지 그쪽 아내분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답니다. 형수님과 불륜 상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 위자료를 상대방이 내야 한다며 대판 싸웠고 결국 파국을 맞이했답니다. 부모님에게 의절당한 형수님은 밤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네요. 태은씨, 지금 연락돼? 안녕하세요, 영애씨. 지금 막 집안일 끝난 참이라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쉬는 날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세준이 좀 맡아줬으면 하거든? 네? 세준이를요? 아니, 내가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키우고 하려면 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일 나가야 되게 생겼거든. 부탁할 사람이 정말 나밖에 없다고 사장이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참, 매번 부탁받는 것도 피곤하다니까? 아, 네. 근데 태은 씨는 전업주부잖아. 지금 세준이 데리고 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죄송해요, 못 봐드려요. 어? 왜? 실은 제가 저번 달 초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어머, 수아 동생 생기는 거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다른 집 아이까지 선뜻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데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그럼 현관 앞에 세준이 두고 갔으니까 부탁 좀 할게. 네? 아니, 방금 거절했잖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아까 전까지 집안일도 하고 있었다며. 집안일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애 하나 더 보는 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했을 뿐이에요. 세준이 정말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부탁 좀 할게. 곤란해요. 다시 데려가세요. 영애씨! 며칠 후. 저기 영애씨, 오늘도 세준이를 현관 앞에 두고 가셨던데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태연씨. 아니,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그냥 두고 간 거야. 오늘은 외박해야 되니까 내일 밤까지만 좀 돌봐줘? 뭐라고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세준이랑 수아랑 같은 반 친구인데 뭐 어때서 그래? 아니, 애는 직접 돌보든가 하셔야죠. 아니면 뭐 지역 아동센터 같은 거라도 알아보시든가요. 난 그런 거 잘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냥 태연 씨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저는 돌봐드린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라고 다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 아이를 남한테 맡겨두면서까지 외박을 하실 정도로 중요한 용건이라도 있으세요? 엄청 중요한 일이야. 나 남자친구 생겼거든. 네? 남자친구요? 그 사람이 편모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나 같은 싱글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더라고. 그런 사람이 세준이 아빠가 되면 참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기야. 아니, 그런 거라면 세준이도 같이 데리고 여행이라도 가서 친목을 다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어느 쪽에 되었든 세준이를 맡아드릴 수는 없어요. 얼른 와서 다시 데려가세요. 그렇게는 못해. 왜죠? 지금은 이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거든. 그니까 좀 도와줘. 전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이 무슨 아동센터인가요? 그럼 잘 부탁해. 영애씨! 3주 후. 태연씨, 세준이 좀 맡아주라. 또 외박하고 올 거니까 내일 밤까지 부탁할게. 또요? 입덧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없잖아. 그냥 조금 더 나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그게 애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죠. 세준이는 얌전하니까 괜찮잖아. 세준이 맡기기 시작한 지도 벌써 3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킨 적 없잖아. 그래요. 뭐 세준이가 착한 아이긴 한데 자고 가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가 헤어지신 전 남편분한테 한 소리 듣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런 것보다도 나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요? 그럼 내일도 항상 그랬듯 8시까지는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세준이 잘 좀 부탁할게. 태연씨, 집에 없어? 혹시 뭐 세준이 데리고 어디 마트라도 간 거야? 지금 나 도착했거든. 안녕하세요, 영애씨. 아, 태연씨, 이번에도 고마웠어. 봐, 처음에는 투덜대긴 했어도 결국 이렇게 맡아주잖아. 정말 고마워. 아니요, 저도 맡고 싶어서 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 그래? 애초에 임산부가 사는 집을 지역 아동센터 취급하는 쪽이 이상한 거예요. 집안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든데요. 뭐 그렇긴 하겠지. 그래도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원래 주부일이 힘들잖아. 세준이가 매일 어디서 놀고 있는지 아세요? 어? 아, 그야 뭐 태연 씨네 집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어. 그래도 이제 입덧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 싱글맘인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정 환경이잖아? 자기 입장에서 주부일이 힘들다고 하는 건 그냥 애교지. 무엇보다 지금은 내 연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세준이 좀 잘 돌봐줘? 그래서 세준이는 어딨어? 뭐 세준이 아버님한테 가 있지 않겠어요? 뭐? 무슨 소리야 태은씨. 그 사람이랑 이혼한 지 1년도 더 됐는데 그건 태은씨도 알고 있잖아. 지금은 아마 본가로 돌아가서 가게인가 뭔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인데 고작 초등학생인 세준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간단 소리야. 그건 본점에서 일 도와줄 때나 해당됐던 얘기라던데요? 어? 본점? 대구 본점은 누나분 가게라고 하고 여기에 새로 낼 예정인 분점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에? 설마 그 인간이 여기로 돌아온 거야? 네, 점포 위치가 아마 안양역 지하상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준비기간이라서 그 근처 단기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다나 봐요. 거기면 학교에서 6, 7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잖아. 그렇죠. 아니, 그럼 세준이는... 네, 저희 집이 아니라 자기 아빠 집에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가게 준비하면서 짬짬이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를 봐주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부자끼리 어울리면서 엄청 행복해하던 것 같던데요.
하지만 이혼한 아내를 직접 만나는 건 피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고. 회사 끝마치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제 남편이 세준이를 데려오고 영애 씨가 저희 집에 오면 세준이를 인계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이미 3주 가까이 됐죠. 거의 처음부터 그랬단 소리잖아. 제가 분명 이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제게 미안했던 세준이가 직접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세준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적에 아빠 번호가 들어있었다고 하던데요. 뭐야? 그 부적에 그딴 게 들어있었어? 근데 나는 세준이가 그 인간이랑 같이 있었단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영애씨 본가에 연락했다고 하던데요? 뭐? 직접 찾아가면 화를 낼 거고 연락처는 연락처대로 차단당했기 때문에 결국 영애씨 부모님한테 세준이 학교 마친 후에 돌봐도 되는지 물어봐서 알겠다고 대답까지 들었대요. 아니, 진짜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저도 그렇게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라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아니, 진짜 엄마나 아빠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리고 헤어진 남편한테 애를 맡기다니, 이건 진짜 아니지. 저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혼하신 것도 남편분한테 유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준이랑 면접 교섭에도 딱히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야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가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얘기잖아. 그래서 제한 없다고 해도 문제 될 일 없는 줄 알았지? 완전 뒤통수 맞았네. 하여튼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세준이는 어디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랑 같이 있을걸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대로라면 태은 씨 남편이 벌써 데리고 왔어야 할 시간 아니야? 그건 어제까지의 얘기고요. 뭐? 어제까지라니? 어제 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뭐? 친정으로 가서 애 낳겠다 뭐 그런 거야? 아니요. 친정 근처에 집을 사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뭐? 뭐야? 난 금시초문인데? 제가 이사 간다는 건 한 달 전에 녹색 어머니 단체 톡방에서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뭐야? 난 못 봤는데? 다시 기록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맞다. 태은 씨 남편이 있잖아. 제 남편이 왜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뭐 보통은 그렇겠죠. 그렇구나. 그럼 역시 남편만 혼자 여기서 지낸다는 거네? 그럼 앞으로는 남편한테 세준이 좀 맡아달라고 해봐. 그럼 됐지? 아니요, 저희 남편 퇴사했어요. 뭐? 퇴사? 네, 제 친정 사업을 이어받게 돼서 같이 여기로 와줬어요. 아니, 뭐야?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겨우 남자친구랑 좋은 분위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세준이가 발목 잡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자기 애한테 할 말인가요, 그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아, 진짜 다음 주말은 여행 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저기, 영애씨. 뭔데? 지금 제 남편이 세준이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세준이 방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래요. 뭐? 애 방임? 내가?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방치한 게 아니라 태은 씨한테 정식으로 부탁한 거잖아. 제가 거절했는데도 억지로 두고 가셨잖아요. 그래도 맡긴 거잖아. 세준이 양육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애 씨랑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뭐? 이 일에 대해서는 영애 씨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대요. 뭐야 그게? 하여튼 저희 가족은 이 일에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두 분이서 대화로 풀든가 하세요. 그 후 이번 건을 계기로 세준이 아버님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영애한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전해주세요 라는 말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 후 영애 씨와 대화를 나눈 결과 양육권은 아버님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영애 씨 부모님이 일괄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도 결국 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애를 키울 자격이 없어 라는 욕만 듣고 말았다네요. 상심이 클 텐데 부모님은 얄짤 없었습니다. 대신 내준 양육비나 하루라도 빨리 갚으라면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밤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에는 연이 끊기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